자, 자, 에너지 전환과 보존 단원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들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 배울 때 역학적 에너지 전환 보존 이야기를 했잖아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하면서. 자, 여러 가지 에너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있다. 그지? 역학적 에너지가 뭐랑 뭐였다? 위치 에너지. 즉 보통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mgh나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k 운동 에너지가 있죠. 뭐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배웠던 이런 에너지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지? 자, 그리고 이거 말고 그 외에 이제 에너지들을 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나눠서 보자는 거야. 자, 하나씩 볼게요.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라는 것은 지금 우리 책에는 표시가 좀 덜 돼 있지만 원자들끼리 화학 결합으로 화합물을 만들잖아요. 그지? 그 각각의 화합물의 그 결합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에너지를 여기에 포함되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화석연료 있죠. 뭐? 석탄, 석유, 천연가스, 도시가스 이런 것들. 얘네들을 가지고 연소를 할 때 열과 빛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는 에너지가 화학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영양소입니다. 보통 우리가 열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음식의 열량, 칼로리, 킬로칼로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사실은 화학적인 에너지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착각하기 가장 쉬운 에너지 하나가 있어요. 화학 에너지 중에. 우리 배터리 있죠. 전지. 전지의 다른 이름을 화학전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압의 단위였던 볼트 있죠. 그게 이제 화학자 볼타에서부터 오는데 그 볼타가 최초로 개발한 게 화학전지예요. 볼타전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로에 돌고 있는 게 전기에너지고요. 우리가 핸드폰이든 뭐 각종 전자제품에 배터리에 에너지를 충전하잖아. 배터리에 충전되는 순간 전기에너지가 아니라 무슨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는 거다? 화학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영양소라는 거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우리 몸에 저장해 놓고 있는 에너지들 있잖아. 피하 지방이나 이런 것들, 양분. 이런 거 전부 다 화학에너지라는 거야. 전기에너지 아닌 거지. 자, 그리고 또 어떤 에너지가 있느냐. 소리. 빛, 소리. 그냥 묶어서 파동에너지라고 할게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소리 같은 경우는 주로
공기가 입자 진동하는 게 전달이 되는 게 소리잖아요. 그지? 그리고 빛 에너지는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전에 배운 거 있죠. 앙페르 법칙 있었지? 전자기파를 간단히 설명하려면 전기와 자기 사이에서 전기 때문에 자기적 현상이 생기는 게 앙페르 법칙이었잖아. 그죠? 이거. 그지? 기억하죠? 2학년 과정에서 했죠. 전류에 의한 자기효과.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인근에 뭐가 생긴다? 자기장의 변화가 나타난다. 오케이? 자, 그에 비해서 오늘 배울 개념이에요. 오늘 배울 개념. 뭐? 전자기 유도라 그래가지고요.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생겨나는 게 있어요. 요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요 진행에 대해서 세로로 전기가 흐를 때 가로로 자기장이 진동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의 상호적 효과로 자기네들끼리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전달하기 때문에 어디서도 전달이 된다? 진공에서 전달이 가능하다는 거죠. 진공에서도 빛은 오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전자기파에 감마선, X선, 자외선, 그 다음에 빛, 또 적외선, 얘네들이 전부 다 파동 에너지에 속하는 겁니다. 오케이? 대략적으로 기술적인 내용들도 포함되고 있는데 요런 에너지들이 쭉 있다는 걸 일단 기억하고 차근차근 계속 배워볼게요. 일단 필기. 자, 계속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열 에너지가 나옵니다. 열 에너지 이야기할 때 그 중2 과정에서 우리가 배웠죠. 열 에너지라는 건 일반적으로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자, 온도 변화에 따라서 입자의 운동을 변화시킵니다. 그지? 그 결과 열 에너지에서 하게 되는 역할은 결국 뭐냐면
온도 변화, 상태 변화, 부피 변화, 요게 열팽창이지. 그리고 우리가 중등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열분해라고 하는 화학 변화도 가능해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전부 다 열 에너지고요. 결국 우리는 아까 앞에서 한 거 태양 에너지, 특히 복사 에너지는 우리 지구를 구성하는 직권, 속권, 기권, 그리고 생물권 이 전체에 대해서 가장 큰 에너지 원인입니다. 어떤 에너지로? 빛 에너지랑 열 에너지가 전달되어 오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핵 에너지. 선생님은 핵 에너지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나?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하면. 근데 이 공식은 아마 어디도 본 적 있을 거예요. 이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대한 공식이 예요. E는 mc제곱.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할 때 나오는 말이다. 그지?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는 요렇게 공식이 쓰여지거든요. 언제 쓰이느냐? 핵분열. 일반적으로 우라늄의 원자번호 92번인 우라늄의 중성자를 충돌시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륨하고 크립톤이라는 원소와 약 3개의 중성자가 만들어져요. 이 과정에서 전체 질량의 1000분의 1 정도 되는 질량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었다. 그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그 반응 전, 반응 후에 질량에는 차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겼잖아. 근데 핵 반응이 되면 핵분열은 보통 어떤 원소? 중원소, 분자번호 큰 거, 무거운 거. 이 무거운 원소가 상대적으로 걔보다 가벼운 원소로 쪼개질 때 질량이 손실된다는 게 핵분열이에요. 그에 반해 이 반대도 있어요. 핵융합이라고. 실제로 핵융합은 우리 태양의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4개의 수소원자가요. 1년의 충돌 과정을 거쳐서 헬륨이 돼요. 이 과정에서
0.7%의 질량 결손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질량 결손이 델타 M인 거예요. 질량 변화. 그 질량 변화에 C는 우리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 광속. 사라진 질량의 광속의 제곱을 곱한 만큼 에너지로 방출이 된다는 거지. 태양에서 일어나는 이 핵융합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 즉 복사 에너지가 돼서 지구계의 가장 대부분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것도 사실은 극히 일부만 오는 건데도. 알겠어요? 그리고 요런 것들을 이때 나오는 에너지가 핵 에너지예요. 그 외에 자, 오늘 배울 거.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라는 것은 전하 사실은 전자의 이동으로 아주 다양한 일 혹은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매우 쉬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굳이 에너지적으로만 따지자면 가장 고급진 에너지 중에 하나가 전기 에너지예요. 어떤 에너지로도 전환이 쉽고 그 전환이 될 때 효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만들기도 어려운 에너지예요. 가장 낮은 급을 따지면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열 에너지예요. 사실 제일 쓸모없네요. 제일 쓸모. 왜냐하면 이 A라는 에너지를 B라는 에너지로 바꿀 때 손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손실의 대부분이 열 에너지예요. 우리 자동차 멈출 때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에서 마찰력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생기고 그거 공중에 날려서 멈추는 거잖아. 그지? 이래저래 가장 쓸모없는 에너지 중에 하나가 열 에너지다. 자, 이런 수많은 종류의 에너지가 있다. 됐죠? 자, 일단 요것도 빨리 정리합시다. 자, 이제 본격적인 수업 내용에 들어갑니다. 전자기 유도예요. 전자기 유도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아요. 현상적으로만 따지면 코일 혹은 원형도선 주변의 자기장이 변화하게 될 때 그 변화로 인해서 코일의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거고요. 에너지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 자기장을 변화한다는 것은 코일과 자석이 서로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하는 겁니다. 딱 한마디로 말해서 발전이죠, 발전. 발전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이 전자기 유도의 가장 대표적인 물리적 법칙인 렌츠 법칙이라는 거를 배워볼게요. 렌츠 법칙이라는 것은 솔레노이드 있죠, 코일. 그 코일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입니다. 솔레노이드 내부 공간을 지나는 자기장이 변화를 해야 돼요. 즉 변화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안에 아무리 강한 자기장이 있어도 전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뭐? 자기장이 변화할 때. 그럼 어떻게 생기냐? 그 변화를 감소 혹은 억제 혹은 방해 혹은 반대쪽의 감소시키는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그 유도 자기장으로 해서 같이 유도 전류가 같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렌츠 법칙이라고요. 자, 그러면 렌츠 법칙을 좀 더 이제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그림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런 겁니다. 솔레노이드다, 그치? 어떻게 감겨 있는지 보이죠? 자, 여기에 검류계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검류계라는 건 어떤 장치냐면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장치예요. 즉 요쪽을 A라고 그러고 요쪽을 B라고 할 때 전류가 A에서 B 쪽으로 흐르는지 B에서 A 쪽으로 흐르는지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장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 봐봐. 그럼 이 회로 장치에 보면 전지가 없죠? 전지가 없다는 건 무슨 소리야? 원래 지금 이 상태로 여기에 가만히 놔두면 전기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그러면은 여기 봐봐. 솔레노이드 내부 공간, 요 안쪽 공간을 지나는 자기장이 변화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간단하죠? 자, 자석입니다. 물론 이 자석은 여기가 N극일 수도 있고 S극일 수도 있다. 그지? 또한 얘는 이제 이 솔레노이드 방향으로 접근할 수도 있죠. 맞지? 솔레노이드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봐봐. 접근하면 자기장의 세기가 강해지죠. 멀어지면 세기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자석의 N극은 N극에서 자기장이 나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맞지? S극은 들어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자석의 극성과 자석의 움직임을 보면 총 몇 가지의 변화가 가능해진다? 4가지 변화가 되죠. 자, 그럼 그 4가지 변화를 차고 해볼게요. N극이 접근할 수 있고, 그지? N극이 빠져나올 수 있죠. 그리고
S극이 접근할 수도 있고요. S극이 빠져나올 수도 있죠. 맞지?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 자기장의 변화는 요쪽으로 증가하겠죠. N극이 접근하면. N극이 멀어지면 이쪽이 감소합니다. 맞지? S극이 접근하면 반대 방향이 증가하죠. 맞죠? S극이 멀어지면 반대 방향으로 감소합니다. 자, 이 변화에 대해서 렌츠 법칙에 대한 유도 자기장을 그려보는 거야. 자, 봐봐. 변화를 방해하는, 억제, 감소, 바뀌는 걸 방해해야 돼요. 무조건 방해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뭐다? 강해지면 반대쪽으로 자기장을 줘서 약하게 만드는 거지. 자기장이 약해지면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밀어줘서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봐봐. 증가니까 반대쪽으로 줘. 감소하니까 같은 쪽으로 내. 증가하니까 반대쪽이죠. 맞지? 감소하니까 같은 쪽으로 생긴단 말이야.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우리 오른손 법칙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요. 이 유도 자기장에 대한 오른쪽. 유도 자기장을 만드는 유도 전류니까 앙페르 법칙의 오른손 법칙을 따라가면 돼요. 무슨 소리냐 봐봐. 요렇게 흐르잖아. 요로 자기장 생기잖아. 요렇게 흐른다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요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소리네. 맞지? 그러면 요렇게는 전류가 나온다는 소리죠. 맞지? 얘도 나온다는 소리고 얘는 전류가 들어간다는 소리잖아. 그치? 자, 이렇게 전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렇게 전류가 흐르려면 A에서 B 쪽으로 검유계를 지나가야 되죠. 맞지? 전류가 봐봐. 요렇게 와야 이렇게 돌잖아. 맞지? 이렇게 돌려면 이렇게 와야 이렇게 돌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B에서 A 쪽으로 검유계를 지나겠죠. 얘도 B에서 A 쪽으로, 얘는 다시 검유계를 지나는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흐르겠죠. 알겠어요? 요렇게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반대쪽으로 흐른다 그랬는데 더 쉬운 팁 하나 줄게요. 잘 봐봐. 요 자석의 이동만 보세요. N극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려면 유도 자기장이 요쪽에 N극이 만들어지면 들어오는 거 방해할 수 있지. 이해가 돼요? 자, N극이 가지 못하게 잡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 무슨 극이 생긴다? S극이 생기는 거야. 자석 쪽에. 봐봐. S극이 들이대지 못하게 S극이. S극이 떠나가지 못하게
N극이 생긴다라고 보고 이해하셔도 상당히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솔레노이드에서는요. 알겠어요? 필기. 자, 봅시다. 전자규도가 이용되는 곳은 첫 번째 자가발전기들이 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마이크. 지금 여기도 마이크 달려 있잖아요. 선생님 여기에도. 마이크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자, 진동판에 자석이 붙어 있고요. 그 자석 안쪽으로 코일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봐봐. 우리가 음파라는 것은 결국 공기의 진동이잖아요. 맞지? 공기 진동이 이 진동판을 흔들게 되면 이 진동판의 흔들림대로 코일에는 뭐가? 유도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럼 봐봐. 여기 자석이 가까워 올 때랑 멀어질 때 아까 전류 흐르는 방향이 바뀌었잖아. 지금 무슨 소리다? 여기서는 이 공기 진동이 요렇게 왔다면 진동판은 앞, 뒤로 요렇게 흔들릴 거고 똑같이, 그지? 그러면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는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똑같이 만들어진다. 그럼 이 신호를 스피커로 보내면 요 소리가 그대로 다시 나오겠죠. 이해가 되지? 사실 그래서 스피커랑 마이크랑 구조가 똑같아요. 자, 두 번째. 운동기구. 페달을 발로 돌리면 전기가 발생한다. 발전기. 너 혹시 저기 기장에 국립과학관 가본 적 있어? 거기 가면 모름지기 남자아이들이라면 절대 그냥 못 가는 게 있습니다. 그 손잡이 이렇게 잡고 돌리면 옆에 전구에 불이 뿅뿅뿅 3개 다 들어오게 하려면 열심히 돌려야 되는 거 있거든. 돌려본 적 있죠? 지나가다가 누군가 돌리는 거 보고 나면 3개 안 채우면 집에 못 가는 그 마력의 기계가 있어요. 안쪽에 보면 자석에 코일 딱 들어있거든. 그게 뭐냐면, 자, 발전기 원리는 살짝 심합니다. 아까 우리 전자기 유도에서 자기장 변화라 그랬잖아. 사실 이 자기장의 변화는 그 어떤 영역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개수 변화예요. 그래서 이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말 그대로 첫 번째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켜도 되고요. 두 번째는 코일의 면적을 변화시켜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코일의 면적이라는 거는 수직의 면적만 생각하면 돼요. 무슨 소리냐 이런 거야. 여기 N극이 있고 여기 S극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딱 내면 반듯하게 수직으로 서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자기력선이 지나갈 때 풀로 다 지나가겠죠. 맞지? 근데 여기 N극 여기 S극이 있는데 요 코일이 요렇게 옆으로 누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림이 좀 뭐가 이상한데. 요렇게 누워 있으면 실제로는 어떤 부분만 효과를 받냐면 요만큼만 효과를 받아요. 수직인 부분만. 자기력선이 지나가는 요 수직 부분의 넓이만 효과를 받는단 말이야. 그럼 봐봐. 제일 비상, 요걸로 설명하면 되겠네. 요게 요렇게 바짝 서 있을 때는 이 면적 다를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요렇게 누우면은 요만큼만 받는다고. 이렇게 되면 면적이 없죠. 이해가 돼? 그러면은 요 자석 속에 요렇게 네모나게 만들어 놓은 코일을 요렇게 돌려만 줘도 뭐가 생긴다? 자기력선,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죠. 왜? 코일 안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해가 돼?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리 저 발전기 그림 봐봐. 그래서 발전기는 일반적으로 코일을 회전시켜서 코일 내부를 지나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변화시키고 이 자기력선의 개수 변화에 의해서 유도전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발전기를 우리가 보면 운동기구들 있죠. 그 다음에 우리 킥보드 바퀴, 그거 어린애들 타는 킥보드 보면 바퀴가 막 달릴 때 바퀴 막 돌 때만 불 켜지잖아. 건전지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 발전기가 들어있는 거야. 이런 간이 발전기가.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발전소 발전기가 전부 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의 회생제동,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발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요거 필기. 자, 82쪽. 자, 에너지 전환 과정과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되느냐인데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발전 시스템 있잖아. 발전 시스템은 끝부분이 같게 돼 있어요. 대부분은. 봐봐.
화력, 화석연료가 가지고 있던 화학에너지가 있었죠. 이 화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꾸고요. 그 열에너지로 보통 물을 끓여서 수증기의 운동에너지로 바꿔요. 역학적 에너지죠. 얘가 터빈을 돌려서 결국 전기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화학에너지는 뭐? 연료. 열에너지는 불. 맞지? 운동에너지는 증기에서 터빈까지. 그래서 전기에너지는 이제 우리 발전기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얘랑 거의 같은 게요. 우리 원자력. 원자력 발전은 시작이 핵에너지예요. 뭐? 우라늄. 이 우라늄의 핵분열로 열에너지로 함유되죠. 그 뒤에는 똑같아. 자, 그러면 수력 발전은 댐에 물을 저장한 위치 에너지가 물이 흘러내려오죠. 운동 에너지로 그대로 전기 에너지가 됩니다. 여기서 위치 에너지는 댐이죠. 운동 에너지는 그 송수관. 여기는 요렇게까지 하고 여기서 그냥 바로 합류시키면 돼. 여기서 바로 전기 에너지로 가면 돼. 맞지? 심지어 풍력은 그냥 운동 에너지죠. 뭐 바람이 그대로 터빈으로 가잖아. 맞지? 그래서 바로 발전기죠. 이해가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기 에너지는 이제 사용. 자, 일단 전등, 빛에너지, 맞죠? 전열기, 열에너지, 맞죠? 그 다음에 청소기, 청소기나 선풍기, 운동이죠. 모터 돌리는 거잖아. 그 다음에 TV나 라디오는 파동 에너지죠. 맞지? 자, 여기서 우리 전열기라고 하는 건 뭔데요? 전열기 얘 한 두 개만 들어보자. 다리미. 냉온수기. 그 우리 정수기에 뜨거운 물 나오는 거 있잖아. 그 전기 먹잖아요. 이해가 돼요? 전기밥솥. 요런 거 전부 다 전열기로 포함할 수 있겠다.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다양하게 에너지를 쓰는데 한 번 더 넘어가 볼게요.
결국은 에너지 보존.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나 일의 형태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일은 에너지고 에너지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있잖아. 항상 어떻게 된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서 흩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열 에너지가 돼서 흩어지게 되면 우리가 쓸 수 없는 에너지가 돼버립니다. 즉 뭐다? 그냥 전 우주적으로 개념으로 설명을 하자면 전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일정한데 그러나 어떻게 된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어떻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왜? 열로 변해서 흩어져 버리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됩니다. 일단 요거 필기. 한 뒤에 소비 전력, 전력량 저거 설명해 줄 테니까요. 자. 전기 에너지라는 건 회로에서 회로를 흐르는 전하가 전지로부터 받아서 운반한 총 전위의 합이 전기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전기 에너지라는 것은 잘 봐봐. 총 전하가 운반한 총 전위의 합이 되죠. 그지? 그런데 우리 요게 있어요. 전류의 정의 있잖아. 2학년 때 배운 전류의 전위는 시간당 흐른 총 전하의 양이에요. 그렇다면 총 전하의 양은 전류 곱하기 시간이 되겠네? 맞지? 요 내용을 여기에 대입하면 결국 전기에너지란 전하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수식으로 적게 되면
1J이라는 전기 에너지는 1V 곱하기 1A 곱하기 1초가 1J이라는 전기 에너지의 세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전력 P. 전력이라는 건 파워라는 뜻에서 일률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에서 일률, 전기 에너지에서는 전력. 즉 전력이란 단위 시간당 흐른 혹은 소비된 전기 에너지의 양이에요. 1초당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니까 단위 시간당이 시간분의 1이지. 전기 에너지. 아까 이야기한 전기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된다? 전력이란 단위 시간당의 전기 에너지가 될 거고. 그럼 전기 에너지 공식은 아까 여기 뭐라 그랬다? 전압 전류 시간이었잖아. VIT라서 어떻게? 약분돼 버리죠. 그래서 뭐가 된다? 전압에 전류를 곱한 게 전력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1와트 단위 있습니다. 우리 인류라고 똑같아요. 그래서 단위가 와트 단위. 1와트라는 것은 결국 1줄 per second이자 1볼트 암페어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1볼트 곱하기 1암페어가 됩니다. 여기는 1줄은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전격 전압 소비 전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전격 전압 소비 전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전자제품들을 보면 다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 그냥 단순하게 요거 하나를 적어 놓을게요. 예를 들어 200V 800W라고 뭔가 전자제품에 적혀 있다고 쳐.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전자제품은 200V에 꽂았을 때 1초에 800줄씩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어떠한 작동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럼 봐봐. 같은 전자제품일 때 와트 수가 크면 출력이 크다는 소리예요. 단순하게 따지면. 에어컨이면 와트 수가 크면 훨씬 더 넓은 평수에서 쓸 수 있을 것이고 전기난로 같은 경우는 와트 수가 크면 훨씬 빨리 따뜻해진다는 소리야. 대신에 그만큼 전기를 많이 먹겠죠. 이해가 되지? 대신에 이 800W를 제대로 내려면 200V의 전압이 필요하다 이 소리예요. 그럼 봐봐. 요거 우리 V죠. 요거 우리 P잖아. 맞지? 그럼 우리는 요 두 개에서 뭐를 얻어낼 수 있느냐? 전류가 몇 암페어인지를 얻어낼 수 있어요. 봐봐. P는 VI니까 I는 V분의 P가 될 거 아니야. I는 V분의 P니까 몇 암페어? 4암페어인 거 얻어낼 수 있죠?
맞지? 그리고 나서 전류 구했고 전압 구했잖아. 그럼 요 두 개에서 저항도 구할 수 있죠. 그지? 저항은 I분의 V였으니까 우리 ohm의 법칙 있죠? 얼마? 4분의 200이니까 50ohm이라는 게 딱 나오지. 그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저항의 값이 유일한 고유값입니다.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요. 그러면 항상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그거야. 이 제품을 실수로 100V에 연결했다 쳐. 그러면 봐봐. 100V 이거 우리 V잖아요. 여기 저항이죠. 맞지? 그럼 우린 뭐를 구할 수 있다? I. 2A밖에 안 흐른다는 I를 구할 수 있겠네? 맞지? I는 R분의 V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그때 소비되는 전력은 102니까 200W로 감소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무슨 소리다? 200V 전자제품을 100V에다 꽂아 넣으면 할 수 있는 출력이 4분의 1로 줄어든다고. 작동이 잘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100V짜리를 200V에 꽂으면 출력이 4배로 증가해요. 훨씬 고성능이 되느냐? 아니에요. 열이 4배로 나기 때문에 타버린다고. 그래서 전자제품은 자기 볼트에 정확하게 꽂으라고 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해됨? 여기까지는? 자, 그리고 하나 더. 요 앞쪽에 우리 전력량 W. 여기서 W는 워크를 뜻하고요. 한 일. 너희 집에서 총 쓴 전기 에너지량. 그래서 얘는 뭐냐면 전력 곱하기 시간인데, 중요한 건 이 시간 단위가 원래 우리 과학에서 시간은 보통은 세컨드였잖아요. 전력량계는 집에서 쓴 전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단위이기 때문에 세컨드 단위가 아니라 무슨 단위를 쓴다? 시간 단위를 씁니다. hour. 그래서 얘는 단위가 와트 아워 혹은 와트시라는 단어. 요거는 어디에 볼 수 있냐면 집 아파트죠. 주택이야? 아파트야? 아파트지. 현관문 옆에 보면 적산 전력량계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전기 계량기입니다. 요게 너희 집에서 전기를 쓰면 얼마나 빨리 쓰고 있는지 여기 동그란 판이 빙빙빙 돌면서 위에 숫자가 또고닥또고닥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달달이 그 계량기를 측정해서 너희 집에서 이번 달에 전기를 얼마 썼으니까 전기세가 얼마다, 전기 사용 요금이 얼마다 하고 나오는 게 요 단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너희 집의 각각의 전자제품의 출력, 소비 전력과 사용한 시간 곱해서 다 더하면 돼요. 별로 안 복잡하지? 필기.